네, 디지털 자산 시장 시가총액 이제 코스피를 넘어섰습니다. 투기를 넘어서 투자로 바뀐 시장, 24시간이 모자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항상 개장돼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 수익을 내보시죠. 우리 계좌의 든든한 길잡이입니다. 코인이머니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짚어본 것처럼 오늘 흐름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비트코인 가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원화로 살펴보면 전날보다 0.66% 오른 1억 600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차트를 보면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제 저녁부터 이제 가파르게 오른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차트에서 빨간색으로 상승한 거를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어제 이제 패닉에 가까운 급락으로 이제 한국 시장을 포함한 아시아 주식 시장이 이제 급락으로 이제 거래를 마친 다음에 저녁에 이제 반등의 기운이 이제 나왔는데 이것을 이제 코인 시장이 고스란히 받은 것으로 이제 좀 관측이 됩니다. 일단 비트코인 보면은 이제 달러 기준으로도 7만 달러를 넘겼고요. 이 앞자리 7자를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본 것인데요. 그동안은 6만 달러대에서 이제 정체된 현상을 보였죠. 그리고 앞자리가 7자가 된 거는 이제 지난 2월 15일, 즉 3주 만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만 달러에서 7만 달러를 갔다는 건 이제 그만큼 큰 폭의 반등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비트코인 가격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이더리움 가격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더리움은 어떻습니까? 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가격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오늘 원화로는 이제 0.62% 오른 이제 310만 원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더리움 역시 달러 환산으로 해도 이제 2,100달러를 넘겼는데요. 앞에 이제 2,000에서 이 이자가 이제 한동안 잠깐 이제 일자로 바뀌었다가 지금 다시 이자로 회복한 양상이죠.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더리움이 역시 비트코인보다는 반등의 폭이 좀 적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지금 지정학적 위기, 즉 미국의 이란 침공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가 현재 코인 시장의 주요 이슈다 보니까 이더리움보다는 이제 비트코인에 그 영향력이 집중된 탓으로 좀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을 제외한 다른 시가총액 상위 알트코인들도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다소 못 미친 반등폭을 기록하고 있어서요. 당분간은 비트코인에 주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상승을 했지만 이더리움보다는 비트코인의 흐름세가 훨씬 더 좋았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앞서 알트코인과 관련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알트코인 중에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네, 오늘 국내 시장에서 높은 거래량을 기록한 코인을 보면은 이제 많다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현재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실시간 가상자산 트렌드에서 거래 상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6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만트라인데요. 예. 예, 이 코인은 이제 사실 작년에 이제 실물자산 토큰화, 즉 RWA라고 불리는 이런 새로운 트렌드의 선두 코인으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부동산과 다른 기타 자산들을 이제 토큰화하는데 손을 잡고 중동 회사 유명 회사와 손을 잡고 RWA를 지금 실현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작년 초에 좀 이 가격 조작 의혹이 좀 나오면서 이제 지금 가격이 좀 급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거의 1년 동안 좀 이제 어려움에 있다가 이제 2월 말에 지난달 말이죠.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토큰 심볼을 이제 기존의 OX였습니다. OM이었습니다. 예, OM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회사 이름과 동일한 만트라로 변경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거래량이 급등한 것도 이렇게 사명을 이 토큰의 심벌을 바꾼 것이 사실 좀 주요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는 좀 비슷하게 관찰되는 현상 중에 하나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이나 아니면 상황이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높은 거래량을 보인 만트라 알트코인 중에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변동성이라고 하면 이 코인 시장을 따라올 게 없었는데 요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코인 시장을 뺨을 때리고 있다. 우리의 변동성이 만만치 않다. 마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기도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지금 낮아진 거 아니냐. 이거 움직임 정말 안정적이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사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코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자분들도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 이 같은 이 주식시장의 큰 변동은 거의 보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장은 정말 한 자릿수 퍼센트에서 움직이면서 비교적 고요한, 그것도 참 특이하게 약간의 소폭 상승을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이 시장 내부와 외부의 이유를 이제 잘 판단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외부 이유를 이제 말씀드리면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란 침공을 이제 외부의 이유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서 미국이 이렇게 주도하는 지정학적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란 침공은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데 횟수로는 세 번째거든요. 앞서 두 개의 이슈인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그리고 그린란드 갈등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을 둘러싼 이제 심리적 영향이 시장에 미친 것이 좀 컸는데요. 하지만 이번 이란 침공은 좀 다릅니다. 앞서 두 사건보다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쪽에 좀 더 가까운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비트코인에 준 영향은 무엇이냐면요. 비트코인이 이런 지정학적 위기에서 대안자산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이번 이란 침공에서도 이제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자 이란 내에서 비트코인이 상당히 큰 폭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 이란 내에서도 대안자산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란 내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빼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세계가 위기로 흔들릴 때 믿을 수 있는 가치 보전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작동한다는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그리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로 작용을 한 것이고요. 따라서 비트코인이 이런 영향을 받아서 9천만 원대 중반에서 1억 500만 원까지 반등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그만큼 믿을 수 있는 가치를 풍기고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부 요인을 좀 살펴볼게요. 변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렇게 네네. 크지 않게 할 수 있었던 내부 요인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제 제인 스트리트를 둘러싼 이제 매도 정황이 있었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해소가 됐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올해 2월 들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이유 없이 불안정하고 이유 없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에 비트코인 대량 매도가 나왔기 때문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그리고 그 이제 배후가 미국의 유명 금융회사인 제인 스트리트다라고 이렇게 주장이 나온 바 있죠. 그런데 제인 스트리트가 정말로 매도 주체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나오자 정말 거짓말처럼 오전 10시에 몰려있던 비트코인 매도 주문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정말 참 놀라운 일인데요. 따라서 하락 압박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시장 내부에서의 이유 없는 하락 압박이 사라지면서 비트코인이 그동안 계속 쭉쭉 떨어졌던 변동성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시장이 안정화된 것에 외부 요인까지 결합이 돼서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와 외부 요인 짚어주셨는데, 그 외부 요인 중에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클리어리티 법안입니다. 이 클리어리티 법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힘을 싣는 발언을 했습니다. 만세 부른 분들 많으시거든요. 어떻게 예. 봐야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 큰 폭으로 반등한 그 배경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지금 이제 미국의 이란 침공이라고 하는 결단을 내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란 침공에 따른 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것을 이제 주목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거에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따라서 이제 국내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그동안 발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국내 이슈 중에서 딱 하나에 대해서만 이제 공개적으로 발언을 내놨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고요. 암호화폐 이제 시장 구조화 법안이 있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사안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현재 이 클래리티 법안은 국회에서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간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이고, 특히 그 배경으로서는 미국의 이제 은행들, 한국과 좀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미국의 여러 전통 은행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허용을 해주면은 전통 은행과 전통 금융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법안 통과에 이제 좀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미국의 가장 큰 이제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거래소죠, 코인베이스의 창업자인 이제 그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회동을 가졌어요. 회동을 가지고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 클래리티 법안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회동을 가지고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지만 이 클래리티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더군다나 그 안에 그 안에 들어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에도 은행과 비슷한 수준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수익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사항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바에 따르면 그걸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이죠. 예. 따라서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굉장한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어제 저녁부터 시장이 크게 반등하는데 굉장히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암호화폐 시장 대내외적으로 모두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주말을 앞두고 코인 투자 어떻게 좀 해야겠습니까? 네, 사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외 이슈와 대내 이슈를 모두 종합해 보면은 정말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는 정말 호재만이 지금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길고 지리했던 하락장이 드디어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대외 대내 이슈 모두 복합적이라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이 부분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란 침공과 같은 경우도 잘 살펴보면은 이제 이란 침공이 비트코인의 대안자산 성격을 부각시켰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이란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이 분쟁이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시장에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체 경제 시장, 전체 투자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시장만 예외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유 없는 시장 매도 압박이 사라진 것은 긍정적입니다만 하지만 이런 게 어느 한 회사의 매도만으로 시장에서 가격이 이렇게 흔들린다라는 측면이 또 부각된다라고 하면 계속 코인 시장의 발목을 잡아왔던 시장 구조의 취약함이 또다시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외 대내 모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 양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현재까지 아직까지 좀 안심하기는 좀 이르고요. 일단 7만 달러 회복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로 1억 원이죠. 1억 원 회복은 긍정적이지만 여기에서 이를테면 이제 추격 매수에 나서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판단을 조금 보류하시고 다소 좀 지리한 하락세가 끝나고 반등이 오랜만에 왔지만 그래도 약간은 좀 더 관망세를 보시고 지켜보시는 게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긍정적인 이슈도 많지만 어쨌든 중동 정세 등으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요인 조금은 안정적으로 또 방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디지털 가상시장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